네, 저는 경기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년 차인 일반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선도학교 4년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구성원들 간의 유의미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미리 정해진 교육과정을 바꾸기 어려운 채로 4년이 지났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누구에게도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선도학교들의 사례를 가지고 아마 다른 학교들은 더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도학교 4년 차인 저희 학교 모습은 어떨까요? 고교학점제가 가장 자랑하는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권리, 물론 주어집니다. 교사 수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경우 학생들을 은근히 설득해서 선택 과목을 바꾸도록 하는 정도는 지역적인 문제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맞는 로드맵을 세워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과목의 난이도가 어떤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랑 친한 친구들이 선택하는지 등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거의 선택권이 없는 학교 생활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권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점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머리 모양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도 없는 학교 생활에서 과목을 선택한다니 엄청난 권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택이 싫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각자가 다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너무 싫다고도 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했더니 너무 소수가 신청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 하루에 3-4시간을 이리저리 선택교과 교실로 돌아다니느라 한 학기가 지나도록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 꿈도 정하지 못했는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막막함. 많이 고민해서 과목을 선택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적성에 안 맞고 성적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숱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방향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개선할 방법을 찾아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정부에서 말하는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 사회에 걸맞는 적극성, 주도성, 책임감, 창의성,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 과목 선택권을 무한히 늘리는 것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업하는 교실에는 9개의 학급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학급에서는 단 한 명만 제 수업을 들으러 오기도 합니다.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서 협력 수업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제 역량의 문제일까요? 입시를 앞둔 고2, 고3 교실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과 모인 교실에서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내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토론 수업을 해도 고교학점제 이전의 교실보다 훨씬 역동성과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왔으니 네가 잘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될까요? 고교학점제 시행 초기에 잠자는 교실이 사라진다는 문구가 가장 크게 홍보되었었습니다. 지금 교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여전히 잡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수업은 대충 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 수업에도 3분의 1의 학생들은 제 과목 성적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이 과목은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어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이 고교학점제가 꿈꾸는 선택인가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고교학점제 안내 책자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선택과 책임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에 있음. 이게 고교학점제의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선택할 권리를 줄 테니 알아서 선택하고 그 책임도 네가 알아서 져라.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일까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선택권의 확대가 전부인가요? 그것도 반쪽짜리 선택권을.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선택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고교학점제의 캐치프레이즈,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학생 존중, 맞춤 교육, 미래 지향, 행복 교육. 이 문구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세워진 정책인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들으십시오.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 노동자입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갈 때쯤에 고교학점제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판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구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모두 다른 시간표로, 모두 다른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친구를 만들까요? 초등학생들이 동아리를 선택할 때도 친구와 같이 갈 수 있는 동아리를 선택합니다. 선생님도 있어야 하지만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학업 성적보다 교우 관계를 더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친한 친구들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을 같이 듣는다고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몸을 부대끼고 놀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없는 학교 생활이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를 걱정하지만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학력 격차나 기초학력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저하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와 다르게 성취 수준에 따라 이수를 못하게 하거나 졸업을 못하게 되면 배움의 질이 보장되나요? 학업 성취도 40% 이하 등급을 받으면 보충 이수로 과제를 내거나 온라인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면 수업을 통해 최소 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를 모두 혼자 해야 하는데 혼자서 과제를 하고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잘 듣는 것이 쉽지 않음을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과제 제시형 수업은 교육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안으로 쌍방향 수업도 확대해서 진행해 보았고 쌍방향 수업도 교육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위협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제와 온라인 수업으로 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 법안도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기초학력을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난독 학생 지원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팀의 운영을 사교육업체의 위탁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의 운영도 또한 사기업의 위탁으로 운영을 넘기고 있습니다. AI 교육, AI 교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부터 AI 교육, AI 교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업체들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중심으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것인데 교사들이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데 그것은 곧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 봅니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운영이 학교 직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탁으로 업체에 넘기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방과 후 운영을 할 경우에 방과 후 강사들은 훨씬 더 열악한 조건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조건으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사교육 업체가 양성하는 사업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눈에 보인 그런 불안감이 눈에 보이고, 국가교육의 중요한 영역들을 하나 둘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넘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OECD에서는 2030 OECD 학습 나침판 2030은 데세코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OECD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번영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헌하는 데 필요한 3가지 변혁적 역량을 발표했는데요. 3가지 변혁적 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와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지기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협력해야 하며,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통해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통해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내용과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미래 교육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미래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 진로를 미리 정해서 직업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 정신 기능인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 소양 교육, 여러 기술과 직업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과 범용 역량을 키우는 보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협력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학생들도 좋아하지 않고 교사들이 반대하는 고교학점제는 전면 중단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은 전면 중단하십시오.